자, 일단 개념부터 잠깐 잡고 가보자. 지금 오늘 할 거는 함수에서부터 이제 함수하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뭐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텐데, 일단은 봤을 때 함수의 정의라는 게 중요한데, 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했지? x에서 y로 대응을 하는 건데 반드시 x가 y를 하나만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y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러한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함수는 항상 x가 y로 대응이 되는 건데 반드시 하나로만 대응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공역, 치역, 뭐 정의역이라는 의미인데, 정의역은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고 공역은 x의 값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건데 그 안에 치역이 있는 거지. 그래서 치역은 반드시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치역은 공역하고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치역의 범위를 알려주는 게 공역이라는 의미가 있다 라는 것만 알면 되고, 함수가 같을 조건에서는 반드시 뭐 정의역이 1하고 3이라면은 F1하고 G1이 같고 F3하고 G3이 같다면은 F하고 G는 같은 함수잖아. 이 1하고 3 정의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주어진 정의역의 값에 대해서,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은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수가 같을 조건은 반드시 이것만 사용해주면 되는 거잖아.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뭐 x하고 y 값들, 그러니까 x, y 값들을 다 찍어가지고 연결해 준 것을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우리가 함수를 판단할 때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하나만 만난다면은 함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했었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만나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하나씩만 만나니까 함수고, 엄청나게 많은 점이 만나니까 함수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이게 가장 일단 제일 중요한데,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1대1이어야 돼. 그러니까 x하고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1번처럼 이렇게 외톨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있어도 돼. 근데 x가 하나씩 대응되는데 다 다른 걸로 가잖아.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함수이기도 하지. 하나씩만 대응, x의 값에 하나씩만 대응되고, 근데 그러면서 1대1이잖아. 다 y 값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서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냐면 외톨이가 있기 때문에. 외톨이가 있으면 안 돼. 애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함수는 맞아. 그러면서 1대1 함수도 맞아. 근데 1대1 대응도 맞아. 왜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공역도 4, 5, 6이고 치역도 4, 5, 6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1은 1로 가고 2은 2로 가고 3은 3은 것들. 그것도 함수도 당연히 함수가 되는 거고 1대1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근데 이런 거 특별하게 F1이 1로 가고 F2로 2로 가고 F3은 3으로 가는 fx는 x 함수, 그런 것을 우리가 항등 함수라고 불렀지. 그 다음에 1, 2, 3이 가니까 일단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아니야. 1대1 대응도 아니고, 왜냐면 치역이 5고 공역은 4, 5, 6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x의 모든 값에 대해서 한 값으로만 수렴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거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내용이 있잖아. 근데 항등함수는 항상 주어진 fx를 x라고 두고 그러한 x를 찾기만 하면 돼. 주어진 fx를 x라고 둔 다음에 그러한 x를 찾는다면 그러한 x를 갖는 정의역 안에서는 fx가 x,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유념해 둬야 되고, 그다음 합성함수의 정의가 있는데, 합성함수라는 것은 항상 f를 갖다가 g를 가야 되니까 x에서 fx로 가는 게 f고 fx에서 gfx로 가는 게 g라면은, 함수는 f를 먼저 하고 g를 먼저 하지만 쓸 때는 g 합성 f 이렇게 반대로 써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놔야 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g 합성 f라는 것은 f를 먼저 한 다음에 이 fx 값에 대해서 g 어떤 값이 되면서 결국엔 g라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쓰는 거하고 행하는 것들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합성함수에서는. 그다음에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g라는 함수라고. 제일 왼쪽에 있는 함수 g. 이 g라는 함수에 초점을 둬야 돼. g, fx가 무슨 값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g, fx가 3이 되는 걸 찾고 싶으면은 fx가 g 뭐가 3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이거가 fx랑 똑같다면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함수, 제일 왼쪽에 있는 함수가 결국에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 합성함수를 풀 때에는. 일단 문제는 이따가 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고, 합성함수 성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G합성 F랑 F합성 G랑 같지 않으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결합법칙은 성립을 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괄호를 어디에다 묶어도 상관은 없겠지. 다음 역함수의 정의인데, 역함수는 반드시 f가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의가 y는 fx면 x하고 y를 바꾼 게 역함수가 되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반드시 f가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조건 1대1 대응인 걸 항상 머리에 익히고 있어야 돼. 그러나 이렇게 x하고 y를 바꾸는 것이 역함수의 핵심이다 라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y는 fx가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겠지.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꿔서 x는 fy꼴로 나타낸 다음에 x는 fy를 y에 대해서 정리하여 y는 네모꼴로 고친다. 정의역은 치역으로, 치역은 정의역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지. 그래서 역함수는 그런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지. 특히 무리함수에서 필요한 내용이겠지.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과 그래프, 역함수의 성질 이런 것들,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고 f 인버스 합성 f는 i가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성질이지. 그러니까 i라는 것은 결국 x를 말하는 거야. i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i라는 함수는 x라는 함수라고. 그러니까 y는 x 함수를 우리가 i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f 합성 f 인버스도 i고, f 합성 i는 그냥 i가 되는 거야. 그래서 f 합성 i도 f고 i 합성 f도 f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역함수를 전체에다가 전체 가로한 다음에 옆함수를 해주면은 역함수를 주면서 위치가 바뀌어진다는 거. 그걸 반드시 유의를 해야겠지. 다음 특수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식의 그래프는 구간을 나눈다.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구간을 항상 나누잖아. 구간을 나눠가지고 절대값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식의 그래프 두 번째, 대칭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면은 결국에는 fx라는 값들이 다 양수여야 되니까 fx를 그려놓고 이 음수인 구간을 위로 대칭시켜서 올리면 된다는 거지. 똑같이 y는 f 절대값 x니까 이거 같은 건 절대값 x에 절대값이 붙여져 있는 거잖아. fx 전체에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x가 음수인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f-1은 f1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절대값 y는 fx면은 y가 fx일 때, 그러니까 y가 0보다 클 때는 fx고 y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거고, y 두 개 다 설계되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식의 그래프 꺾인 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꺾인 점을 이용한다는 것은 절대값 x-m이 0이 되는 구간이 지금 x는 m인 거잖아. 그럼 m에 대해서 이제 m보다 클 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꺾인다는 x-m. 그러니까 x는 m이 되는 것에서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절대값 함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렇게 꺾인다고. 정확히는 뭐 그려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반드시 절대값이 있으면은 이렇게 꺾이거나 꺾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가우스 기호가 있으면은 항상
이거를 머리에 두고 있으면 돼. 절대값 x가 n이면은 n이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는 거. 가우스 x가 3이라면은 이거랑 똑같은 것은 x의 범위가 이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 또 가우스 기호 이따가 문제 풀 거니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봐보자. 함수의 뜻인데 보기의 대응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래. 함수인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건데 너도 한번 내가 풀어주기 전에 한번 노트에 풀면서 문제가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자.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래. 그럼 기억은 일단 함수가 아니겠지. 1이 못 가니까. 니은번은 함수가 아니겠지. 3이 두 개로 가니까. 디귿번은 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함수인 것은 디귿이니까. 디귿의 정의역은 1, 2, 3. 치역은 5하고 6. 공역은 4, 5, 6이 되겠지. 일단 이거 넘어가고. x에서 y의 치역을 z라고 했을 때 항상 옳은 것은 항상 치역은 y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런 걸 찾았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근데 이건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넣어봐야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 0을 넣어보는 거지. 1번은 마이너스 1이 1로 가고 0이 0으로 가고 1이 마이너스 1로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가 안 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 마이너스 1, 0, 1인데 만약에 1로 뭐 두 개 가거나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아니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x의 값에 따라서 일단 해봐야지 알겠구나. 뭐 딱히 알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고 0이 1로 가고 1이 2로 가는데 2에 해당되는 공역이 없잖아. x가 공역이 되는 거니까. 공역에는 마이너스 1, 0, 1밖에 없는데 1이 2로 가니까 1은 결국에는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은 0, 0은 1. 1은 못 가는 형태니까 함수가 아니게 된다 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191번을 보면은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근데 조건에 맞게끔 f-1이니까 x가 -1일 때는 이 범위 아니니까 -1을 여기다 넣어야 되고, f2니까 2가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2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대해서 함수 f는 R에서 R로 간대. 그러니까 공역이 결국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 더하기 f1-x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근데 여기 x가 중요한 거는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몰라.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x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1-x는 유리수일 거란 말이야. 그치? 유리수의 어떤 수를 넣든 간에 1-x는 유리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x가 유리수니까 여기다 넣어야겠지. 여기다 x를 넣어주면 x 대신에 1-x고, 이거 더하기 f1-x는 1-x도 유리수니까 여기다 1-x를 넣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1-x 더하기 1-1 더하기 x니까 사라지면서 1이 되잖아. 만약에 x도 무리수일 수도 있으니까 무리수일 때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x가 무리수라면 x 대신에 x를 넣어야겠지. 근데 x는 무리수라면 1-x도 무리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f1-x는 x 대신에 1-x를 넣은 거 1-x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1이 되겠지. 결국에는 여기서 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정해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두 번 x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든 가정을 해봤더니 똑같은 값이 1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네가 하나를 정해주고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정해주고 어쨌든 그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를 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값이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x가 뭔지를 모를 때에는 x를 유리수라고 두든지 무리수라고 두든지 해가지고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다음 19번에 보면은 fx는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x의 치역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x의 치역을 찾는 건데 그럼 x가 0일 때네. x가 0일 때를 생각해봐. 그럼 f0은 가우스 0 더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0이니까 f0은 0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f1을 생각해봐. f1도 0일 거란 말이야. 뭐 f-1도 당연히 0일 거고. 그치? 결국에는 x가 n, 그러니까 n이 정수라면은 fx는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스 x는 항상 fx가 만약에 그러니까 가우스 x가 n이 된다는 말은 x의 범위가 n보다 크는 것 같고 x가 n 플러스 1보다 작은 거야. 근데 우리는 x는 n일 때를 한 거잖아. x는 n일 때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일 때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 경우일 때. 첫 번째가 x는 n일 때를 해주고 두 번째로 이제 x가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생각을 해봤더니 가우스 x, x가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면은 가우스 x는 반드시 n이겠지. n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가우스 마이너스 x를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까지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어디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우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n 더하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해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범위를 다한 거잖아. 첫 번째로 x가 n일 때,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일 때. 가우스 x가 n이면은 n보다 크거나 같고 x가 n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x가 n일 때를 생각하고 그 사이일 때를 생각해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푸는 방법.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0이 치역이 되는 거니까 치역이 될 수 있는 해는 마이너스 1하고 0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치역이 0부터 4가 되도록 a, b의 값을 정할 때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근데 a가 음수라고 줘졌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그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란 말이야.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나눴으니까 이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일 거 아니야? 이때 y 값이 있을 거니까 이게 y축이라 하면은 결국은 치역이 이렇게 되려면 치역의 최소가 0이고 치역의 최대가 4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가 0이어야 되고 이때가 4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때가 x가 2일 때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그러니까 x가 2일 때 y가 반드시 0이어야 되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4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정의역을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공역이 0부터 4까지가 되려면은 치역이 0부터 4까지가 되려면은 치역의 최소값이 0이고 치역의 최대값이 4라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니까 2,0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2a 더하기 b가 0이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4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이건 직선을 그려가지고 정의역의 범위가 이럴 때 치역의 범위가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엔 치역의 범위가 최소하고
최대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항상 치역이 제한이 된다면 그 정의역 안에서의 최소 최대를 구해 가지고 치역의 최소 최대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 서로 같은 함수일 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야. 그럼 세 실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x에서 그러니까 fx하고 gx가 같을 수가 없지. 근데 x의 원소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정의역을 제한을 시켜준다면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은 같다고 놓으라 그랬잖아. 같다고 놓은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돼. 그래서 넘겨가지고 이거는 x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는 x에 이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해서 x가 0, 마이너스 1, 3이 되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 3을 x라고 두면은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를 보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x는 마이너스 1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하고 gx가 서로 같대. 이제 상수 a, b의 값인 a, b를 곱을 찾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결국에는 f-1이 g-1이랑 같고 f1이 g1이 같다. 이것들만 이용을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랑 여기다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f1이 a 더하기 b고 g1은 1 빼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연립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게 196번이었고 197번을 보면은 두 집합 x가 0, 1, 2 y가 1, 2, 3, 4인데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근데 fx하고 gx가 서로 같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f0의 값이랑 f0의 값이 3이잖아. 이거랑 g0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a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1의 값하고 g1의 값도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f1은 1이고 그 다음에 g1은 1 넣어주면 b가 되겠지. 그래서 b가 1이고 근데 뭐 문제가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3이 바로 나왔지. 그러니까 뭐 이게 정답이 된다고는 할 수 있겠지. 어쨌든 a, b를 구하려면은 f0이랑 g0이랑 같고 f1이랑 g1이랑 같고 f2랑 g2랑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일단 넘어가고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르라. 그러면 되잖아. 이거 아니고 이거 그었을 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만나니까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는 되겠지. 여기서 두 개 만난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긴 비어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0번을 봤을 때 이런 거는 f는 x에서 y 그래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는 건데 일단 니은은 절대 아니야. 왜냐면은 4에 해당하는 y 값이 없어. 그치? 1에 해당되는 x값이 x에 대응되는 y값 있고 다 있잖아. 하나씩 다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1은 4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1로 가고 4는 4로 갔어. 그러면 그때 함수는 되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x는 2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가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x가 두 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안 되겠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함수가 아닌 걸 찾는 거구나. 그래서 니을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고. 저런 것들 풀 때 그냥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가
있음을 만족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만 찾으면 돼. 함수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1대1 대응도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니니까. 다음에 201번에 x는 0, 1, 2에서 1, 2, 3으로 가는데 x에서 y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들 모두 고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x의 값이 따라서 y 값이 하나로 가는지, 그 다음에 이 치역이 공역을 벗어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정의역이 0, 1, 2니까 반드시 0, 1, 2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디귿은 절대 못 돼. 그럼 기억번을 생각해 봤을 때 0, 1, 2, 1, 2, 3으로 가는데 0은 1로 가잖아. 0,1이니까 1,2니까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이건 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근데 니은번 같은 경우는 1은 2로 가는데 1은 또 3으로 간대. 그럼 x는 1에 대해서 y 값이 2개니까 니은도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함수 방정식. 이런 함수 방정식은 x하고 y 값에 뭘 잘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f1은 0을 라는 걸 찾으려면은 x하고 y에다가 1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사라지면서 결국 f1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다음 니은번은 f9가 3f3이 되고 싶어. 그럼 f9는 3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y 부분인데 xy가 9인 거잖아. 그럼 x가 3이고 y가 3일 때 생각해봐. 그럼 f3 더하기 f3이니까 이거는 2f3이잖아. f3이 2개니까 2 곱하기 f3, 2f3.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지. 디귿번 같은 경우도 x분의 1이 나오려면은 x분의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x자리에 x분의 1을 넣고 y자리에 1을 넣어주면은 x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xy는 x분의 1이고 x가 x분의 1이고 y가 1이니까 이렇게 넣으면 안 나오네. 그럼 x하고 x분의 1을 넣어야겠다. 그럼 y 대신에 x를 넣어보자. 그러면은 x 곱하기 y는 f1일 거고, 이거는 fx분의 1 더하기 fx인데 f1이 아까 0이었잖아. 그러니까 fx분의 1은 이걸 이항을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디귿벗은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인데 f 루트 x가 나오려면은 그걸 루트 x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 x가 나오려면은 뭘 넣어야 되냐, 루트 x 곱하기, 그러니까 x 대신에 루트 x, y 대신에 루트 x를 넣어준다면은 xy는 x니까 fx가 f 루트 x 더하기 f 루트 x가 될 건데, 그러면은 이 f 루트 x가 fx가 되는 거고, 그럼 f 루트 x는 2분의 fx가 되는 거잖아. 근데 루트 fx를 뜬금없이, 그러니까 리을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하고 y에 적절한 수나 문자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함수 방정식은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일 필요 충분 조건은 모두 구할래. 1대1 함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x1하고 정의 자체가 x1하고 x2가 같지 않다면은 fx1하고 fx2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x1에 대한 함수값이 fx1이고 x2에 대한 함수값이 fx2인데 그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면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러면 절대 안 겹칠 거니까. 근데 이거의 대우가 뭐야? 대우는 이거의 부정을 위치를 바꿔가지고 여기다 쓰잖아. 이거의 부정이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의 부정이 이렇게 크로스로 써주는 것을 우리가 대우라고 하잖아. 그래서 니은이 참이니까 리을도 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x1이 x2가 아니라면은 x1하고 x2가 같지 않다면은 fx1하고 fx2가 서로 같지 않다. 이걸 만족한다면은 f가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 그거의 대우도 리을번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1대1 함수를 구하는 건데 일단은 1대1 함수는 절대로 2차 함수는 될 수가 없어. 가우스 함수도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계단식인 형태이기 때문에 1대1은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긋잖아.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도 절대가 안 되고 상수 함수도 절대 안 되고 절대값 함수도 절대 안 돼. 왜냐면은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꺾이잖아. 그럼 이렇게 반드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209번을 보면은 이거 하기 전에 좀만 쉬었다 와. 쉬었다가 오고 나는 계속 할게. 그 다음에 209번을 보면은 두 집합 x가 1, 2, 3이 있고 y가 1, 2, 3, 4야. 근데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를 fx라고 하자. 그럼 f2는 사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걸 풀려면은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 1, 2, 3, 1, 2, 3, 4. 근데 f2는 4야.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3개고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3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f1 더하기 f3이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f1이 3을 선택했어. 그럼 f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밖에 없지. 최대값이 되려면. 그러니까 f1 더하기 f3의 값은 5가 된다라는 거지. f1이 3을 선택했는데 f3이 1을 선택해버리면 4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결국엔 제일 큰 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1대1 함수니까 3, 3을 선택하는 게 제일 큰데 1대1 함수니까 3을 두 번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눠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또 나왔잖아. 1차 함수인데 1대에 대응이 되려면은 뭘 만족을 시켜야 돼?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된다.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개를 할 필요 없이 근데 전개를 하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0보다 크니까 항상 a제곱 최고차항은 양수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이거니까 a쪽을 향하지 않고 있으니까 0이 되는 게 0하고 5니까 0하고 5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개수는 1, 2, 3, 4니까 4개가 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대응이면서 1차 함수가 나온다면 x가 0일 때 값이 똑같아야 되고 근데 x 대응 넣어봤자 어차피 0일 거니까 굳이 안 한 거고 그 다음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기울기의 곱이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11번인데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 그럼 이것도 이건 2차잖아. 2차하고 1차잖아. 그럼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1일 때 경계값 1일 때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다 넣으면 1 더하기 a고 밑에다가 넣으면 b 더하기 5니까 이게 같아야 된다고. 정리를 해주면은 a-b가 4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가 x제곱 더하기 a라는 것은 그려보면은 0,a를 꼭 시점으로 가지면서 1보다 크니까 원래는 이렇게 뭐 대충 그려지겠지? 그러다가 x는 1에서 살아나겠지. 그 다음에 이 x가 1보다 작을 때는 bx 더하기 5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잖아.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1차 함수 직선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니까 b가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b가 양수여야 돼.
그러면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a-b가 4에서 우리가 a는 b 플러스 4잖아. 근데 b가 0보다 크니까 b 플러스 4는 4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a가 4보다 큰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은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함수하고 직선이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항등함수를 고르래. 그럼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로 4로 가니까 기억은 항등함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1은 4로 가고 1은 1로 가야 되는데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니은은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잖아. 디귿번 같은 경우가 1, 2, 3, 4가 다 3으로 가니까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함수를 모두 구할라. y는 3은 상수함수, y는 2x 플러스 4는 뭐 그냥 함수겠지. 디귿은 y는 x, 항등함수, 가장 유명한 항등함수가 아니라 그냥 y는 x 자체가 항등함수야. 그래서 디귿이 항등함수고 1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니까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겠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좀 많이 나오잖아. 헷갈리면 안 되고 F3이 G3은 3이래. 근데 F는 항등함수니까 F5는 5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G는 상수함수인데 G3이 3이니까 G5도 3이겠지. 그래서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18번을 보면 현수아 너 아마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풀어주기 전에 네가 정지시켜 놓고 직접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내 풀이를 보고 너랑 풀이가 뭐가 다른지 내가 뭘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공부가 되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공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기 전에 꼭 한 번만 다시 풀어보고 내 풀이를 보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부가 되겠지. 어쨌든 218번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 0, 1이야. y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근데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x1이 x2가 아니면 fx1은 fx2다. 이 말은 즉슨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fx, 그러니까 최역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나와야 돼. 그런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면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 5개잖아. 그다음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 하나 선택을 했을 거니까 4개가 되는 거고 1은 3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60개가 정답이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운 함수의 개수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 0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를 세가지고 곱해주는 이유는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곱해주는 거야. 곱의 법칙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218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함수값이야. f는 x에서 y, g에서는 y에서 z로 가는 거야. 그럼 g f3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f3의 값이 먼저 2고 f3이 2니까 g2를 구하면 되겠지. g2는 5니까 정답은 5가 된다. 그 다음에 220번은 g합성 f1 더하기 f합성 g2를 구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gf1을 구해야 되는데 f1은 1의 범위가 이걸 해야 되면 여기다 1을 넣어야겠지. 그래서 g f1이 3이니까 g3이 되는 거고 g3은 1이고, 그 다음에 f의 g1을 구해야 되는데 g1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2니까 정답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1번을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fx가 3x-2라는 거고,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고 y가 함수값이니까. 이 말은 h의 g 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아이고 지워버렸네. 그 다음에 어쨌든 hgf의 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h의 g에 f2가 2를 넣어주면 4잖아. 그럼 결국 구해야 게 hg의 4인데, 여기서 우리가 hg의 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 말은 결국 이 말은 즉슨 h 합성 g의 4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4만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16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13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잘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222번을 보면은 fx가 x 플러스 1에 대해서 f를 n번 합성했을 때를 fnx라 한대. 그럼 f2001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건 항상 순서가 있다고. f1은 2잖아. f2. 2의 1은 뭐겠어? f1은 2잖아. 그럼 거기다 다시 1을 넣어주면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f의 1인 거야. 그러니까 f1이 2고 그럼 다시 f1을 넣어야 되니까 f2는 3인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f3의 1은 여기다 f를 한 번 더해준 거니까 결국 f3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f3은 4고 f4는 5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럼 봐봐. 여기가 4일 때 여기는 5잖아. 3일 때 4고 2일 때 3이야. 그럼 f에 2000에 1은 얼마겠어? 2001이겠지. 이렇게 합성함수는 항상 규칙이 있으니까 그러한 규칙들을 잘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f1이 2니까 결국 f2가 f2의 1의 값이랑 똑같은 거야. f2의 1이 3이니까 f의 3의 1은 여기다 f3의 값을 구한 거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뭔가 규칙이 있겠지. 223번도. 일단은 f의 2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f의 2는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f의 제곱의 2는 결국 f 2분의 1의 값이랑 똑같단 말이야. f 2분의 1의 값은 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f 세제곱 2는 결국에는 f 마이너스 1의 값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는 거고, f 4제곱 2는 f2의 값이랑 똑같다고. 근데 f2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3번씩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지수들을 잘 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야. 그러니까 F 2010을 3으로 나눠주면은 3, 6, 18에 21이니까 3, 7에 21. 결국 나머지가 0인 거잖아. 나머지가 0인 거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지. 이렇게 나머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렇게 규칙이 있는 형태에서는 제일 유용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 F1, F2, F3 이런 것들을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2, 0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224번을 보면은 x가 1, 2, 3, y가 4, 5, 6, z가 7, 8, 9야. 근데 EFE 마이너스 F3의 값을 구하는 건데 F는 x에서 y로 가고 g는 y에서 z로 가는데 1대1 대응이래. 근데 F1은 4래. 이렇게 가는 게 F인데 1은 4래. 아니 1은 4니까 이거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니까 4, 5, 6에서 7, 8, 9로 가는 함수가 g인데 g6이 9래. g6은 9래. 근데 gfe가 7이래. 그럼 fe가 뭔지를 모르잖아. fe가 뭔지는 모르는데 g 뭐가 7이래.
그럼 여기서 f2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f2가 만약에 6을 가버린다 생각하면은 f2가 6이니까 g6이 7이 되는데 g6은 7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하고 6 중에 하나인데 6은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조건 때문에 f2가 6이어버리면은 g6이 7이 돼버리는데 근데 g6은 9잖아. 그럼 함수의 의미 안 맞잖아. 그래서 2는 5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3은 6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f2는 5인 거고 그럼 g5는 7이니까 이렇게 가고 1대1 대응이니까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f2가 5니까 2 곱하기 5는 10이고 빼기 f3이니까 f3은 6이니까 4가 정답이 되는 거지. (225번은) 넘어가고 합성함수에서의 미정계수 구하기야.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fgx가 gfx니까 결국에는 따로따로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왼쪽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f의 gx는 x자리에 gx가 들어간 거니까 2gx 더하기 k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 더하기 k이고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3k이고 그다음 이걸 써보면은 g의 fx는 x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fx 더하기 k이고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더하기 k이고 이걸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2x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k는 뭐가 돼야겠어? 0이 돼야겠지. x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k가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27번을 보면은 fx가 ax 더하기 b고 gx가 bx 더하기 a일 때 f 합성 g가 g 합성 f가 성립할 때 그럼 그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f의 gx를 구하고 그러니까 x자리에 bx 더하기 a가 들어가는 거니까 a 곱하기 bx 더하기 a의 더하기 b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은 ab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고 g의 fx는 g의 x에다가 f를 넣는 거니까 b 곱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a고 그럼 이거 전개해주면은 abx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결국에는 a 제곱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다 넘겨가지고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건데 이거가 a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b잖아. 근데 여기도 a 마이너스 b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마이너스를 꺼내와가지고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a 마이너스 b에 남는 거 써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결국에는 a 마이너스 b가 0이고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a 더하기 b는 1이겠지. 그걸 통해서 2a는 1이고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b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풀 때는 똑같이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뭔가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은 결국에는 인수분해인 거야. 인수분해밖에 사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다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야. 그게 물론 다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겠지만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합성함수와 방정식인데 g 합성 fx가 g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g 합성 fx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똑같이 구하는 거지. g의 fx를 구해야겠지.
그러면 g에 fx, x 자리에 fx를 넣는 거니까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이게 g2랑 같아야 되니까 g2의 값이 3이다. 그래서 이항을 시켜가지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다 2의 배수니까 2로 나눠가지고 여기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근을 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 건 알잖아. 그래서 모든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2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게 좋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푸는 문제가 228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항상 여기다가 실선을 그어가지고 C고 C고 D고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f의 a를 구하는 거니까 FA는 b고, FB는 또 c고, FC는 d고, FD는 2니까 4번을 했으니까 FD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는 거고, fx가 3이 된다.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결국은 f라는 함수라고. 근데 f의 뭐가 3인지를 구하는 거야. f의 뭐가 3이야? 2하고 4하고 6일 때 7이잖아. 그러니까 f, 2, 4, 6이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fx가 3이 되려면 결국은 fx가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6이 되는 거잖아. 근데 fx가 2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fx가 2가 되는 것들 어디야? 1, 3, 어쨌든 3개가 있잖아. f가 4가 되는 거는 하나, fx가 6이 되는 건 없겠지. 그래서 이제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 다 구해야겠구나. fx가 2가 되는 것들은 1, 3, 7, fx가 4가 되는 것들은 4를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 5, 6인 건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11 더하기 5니까 16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항상 이런 문제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f 합성 fx가 3이라면은 f 네모가 어떤 것을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3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지. 그래서 fx, 이 네모가 fx니까 fx가 2, 4, 6 중에 하나 되니까 그걸 만족하는 x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익혀두기만 하면은 정말 쉬운 문제거든. 처음에 익히기가 힘들 수는 있는데 이 방법을 계속 익히려고 노력을 하면은 정말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야. 남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한테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방법을 익혀두면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네가 한번 다시 풀어보는 노력을 해봐.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림이 나온 것들이 제일 쉬운 문제거든. y는 x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그거 가지고 2 써주고, 여기는 d, 여기는 c, 여기는 b, 여기는 a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fc가 이게 지금 이 함수가 y는 gx고 이 함수가 y는 fx인 거야. 그래서 fc는 b란 말이야. 그럼 fb는 얼마야? a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fd는 얼마야? fd는 c잖아. 그럼 gc를 구하겠지. fd가 c니까 gc는 g함수는 이거야. gc니까 d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a였지. a 더하기 d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함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문제란 말이야. 익혀두기만 하면은.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음에 역함수의 뜻이야. 그러면은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은 거야. 근데 g의 fx가 4x 플러스 1이니까 g의 fx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g의 x 대신에 fx를 넣어가지고 2의 ax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이게 2ax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되는 건데 이게 4x 더하기 1이 돼야 되니까 a가 2가 바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2b 더하기 c가 1이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fx가 2x 더하기 b잖아. a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f1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은 2 더하기 b니까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다시 여기다 넣어가지고 c는 7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a, b, c의 곱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다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G 인버스에 이걸 넣었더니 0이 된 거잖아. 그러면 G 인버스 0이 G 인버스 여기를 네모라 생각하는 거야. F 인버스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G 인버스 뭐를 넣어야지 0이 될까? 그럼 이거는 G0이 네모인 거잖아. 그럼 G0의 값이 네모일 거 아니야. G0의 값은 1이잖아. 그러니까 네모는 1이 된다고. 그럼 결국에는 F 인버스 X 마이너스 2가 1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F 인버스 X가 3인 거고. 그럼 이런 X를 구하려면 우리가 F3이 X잖아. 근데 F3의 값이 얼마야? G3 더하기 1. G3이니까. 근데 G3은 얼마야? G3은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4분의 1이고 분모는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고. 그래서 번분수 외에서 5분의 1이 된다고. 그래서 X가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238번) 같은 내용도 F 인버스 4가 1이고 그러면 결국은 F1이 4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를 찾을 수가 있겠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A가 2인 거고 그럼 FX가 2X 더하기 2가 되는 건데 F 인버스 8이 B니까 그럼 FB가 8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B 더하기 2가 8이다. 그럼 B가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238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역함수까지 이제 했는데 일단 숙제 준 거 열심히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 영상을 따로 찍을 테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역함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역함수하고 다음 시간에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유리식의 계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니까 어쨌든 수고했고 꼭 반드시 숙제 미리미리 해야 된다.